최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사기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거대 자본과 결합한 기업형 범죄 조직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국제 범죄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범죄 조직들이 한국인을 주요 표적으로 삼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가치입니다. 현지에서 피해자 구조 활동을 하는 인사들에 따르면 한국인은 범죄 조직에 넘겨질 때 수천만 원에 이르는 몸값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 피해자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고수익 표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한국의 디지털 금융 환경도 범죄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뱅킹과 간편 송금, 가상화폐 등 비대면 금융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국가입니다.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요구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빠르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인은 기대 수익이 크고 범행이 쉬운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청년 고용 불안 역시 중요한 배경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수익 해외 취업이나 동남아 고액 알바라는 제안은 많은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밀려나는 힘과 범죄 조직이 제시하는 유인 요인이 맞물리며 한국 청년들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문제는 일부 피해자들이 단순한 피해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지에서는 감금과 강압 속에서 온라인 사기에 가담한 뒤 생존이나 수익을 이유로 스스로 조직에 남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흐려지는 이른바 피해자 가해자 전이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개인의 부주의나 일탈로만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국인의 높은 경제적 여력, 발달한 디지털 환경, 청년 고용 구조, 그리고 국제 범죄 조직이 결합한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속을 넘어 해외 취업 정보 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 실질적인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한국인 대상 납치 감금 신고가 급증하며 단순 강력 사건을 넘어 조직적인 인신매매 사기 범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1년 4건에 불과하던 납치 신고가 2022년 1건, 2023년 17건, 2024년에는 220건으로 폭증했고 올해는 이미 330건을 넘어섰습니다. 범죄의 주된 수법은 해외 박람회 참가, 고수익 콜센터 무역회사 취업 등 합법적 일자리로 위장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들은 왕복 항공권 제공, 숙식 지원 등을 제한받고 출국한 뒤 현지에서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외곽 건물 등에 감금된 채 폭행과 강요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특히 개인 차원의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먼저 단기간 고수익을 내세운 해외 취업 알바 제한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명, 사업자 등록, 실제 사무실 주소, 공식 연락처 등을 통해 회사 실체를 다각도로 확인하고 공공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채널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용의 전 과정이 메신저나 SNS로만 진행되고 정식 계약서 없이 여권 사본과 개인 정보를 먼저 요구하거나 항공권을 대신 결제해주겠다는 제안은 명백한 위험 신호로 간주해야 합니다. 현지 도착 직후 여권, 휴대전화 회수, 위치 비공개 이동 등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의심하고 현지 공간 또는 국내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주변인 역시 해외 취업 장기 체류 계획을 들었을 때 회사와 지역 정보를 함께 확인하고 출국 전부터 비상 연락망과 현지 공간 연락처를 공유해 두는 것이 안전망을 높이는 데 도움됩니다. 해외 범죄의 성격상 국제 공조 또한 중요합니다. KCI 한국탐정연맹 임변수 대표는 캄보디아 납치 사건에 대해 정부가 한국인 브로커만 처벌하고 문제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진짜 문제는 중국 범죄 조직인데 순수한 피해자들을 구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인만 처벌하거나 문제를 축소하면 실질적인 피해자 구출이 불가능하다며 현지 경찰서는 한국인 전담 부서인 코리안 데스크 설치가 무산된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이는 여러 국가와의 경찰 사업 공조를 통해 합동수사, 정보 공유,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특별 단속 등의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국가에서 단속을 피하면 곧바로 다른 국가로 근거지로 옮기는 패턴을 차단하기 위해 복수국가와 동시에 공조하는 작전과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일부 국가의 사이버 수사 역량과 금융 추적 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 교육 지원 등 중장기 협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사회 전체의 대응 역량이 강화될수록 해외 체류 중인 한국인을 포함한 전 세계 시민의 안전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정부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합동 신속 대응팀이 운영되기도 하고 경찰 주재관 해외 안전 담당 영사, 영사협력원을 증원하여 재해국민보호 기반 확충을 통해 영사조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재해국민보호는 법적으로도 강력히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한 법률이 영사조력법으로 2019년에 제정된 이후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사조력법은 국가의 보호 의무와 개인의 자기 책임 원칙 간 균형을 맞추며 법규 준수, 지역 특수성, 보충성 등의 원칙을 토대로 영사조력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행 경보 제도를 통해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그에 맞는 안전 대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재해국민들의 거주지와 이동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재해국민 등록법에 따른 재해국민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사콜 센터를 통해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와 안전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안전 지킴 센터를 설립하여 더욱 강화된 상시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사조력법은 주요 선진국들의 영사조력 범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주요국들은 각각 여행 경보 제도와 24시간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긴급 감시 대응 센터를 통해 연중 무휴로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있으며 일본은 우리나라의 신속 대응팀과 유사한 긴급 대응팀을 운영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위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재해국민 등록 제도와 유사한 여행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영사조력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도 주요국들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보충성의 원칙과 비용의 자기부담 원칙 등을 적용하여 무제한적으로 영사조력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재해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